부모님의 남다른 교육관 때문이었는지 소년 노회찬은 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곧장 일어나 대드는 성격으로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굴면 바로 대들어 싸우기 쓰였으니까요. 거기 운동도 잘해서 중학교 시절부터 펜싱과 육상이 선수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별명이 노지심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노지심이 프로레슬러인 줄 알았어요. 수호지에 나오는 스님이 아니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노지심이 이때 사람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1970년대 사람이 아니겠네요. 노 대표님보다 나이 어리시겠죠. 아, 이제 또 제가 또 어리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근데 공부도 잘해요. 네, 노 대표님이 공부까지 잘해서 지역의 명문이었던 부산 중학교에서 이제 전교 10등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인생의 미스터리가 나와요. 전교 10등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부산 중학교에서 4명 중에 3명이 간다고 하는 부산고등학교에 떨어져요. 그 이유를 자기도 모르겠대요, 여태까지. 그냥 성적만 보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된 거죠. 아버지였던 노인모 씨는 당신의 아들이 경기고에 재수해서 경기고를 보내기 위해서 서울로 보내게 돼요. 근데 서울로 이제 재수하러 보냈더니 청계천에서 사상계 월간 나리 같은 서적을 통해서 당시 이제 유신헌법의 부당함에 분개하고 분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 감명 깊었다는 얘기가 교과서는 분명히 민주주의, 교과서에 써있던 민주주의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민주주의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 분개해서 드라마틱한 경기고 시절을 보냅니다. 반정부 유인물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학교가 휴교되었는데 시사토론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죠. 만약에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당시 소년 노회찬처럼 이런 사회에 좀 분개하고 분노해서 이런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마음에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림도 없죠. 생각도 못 해봤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때 중고등학교 때 뭐에 가장 열정이 많으셨어요, 다들? 메이플 스토리요. 저 서든어택. 크래프트 안 나오나요? 전 스타크래프트. 저는 공부만. 아 이거 뭐야? 나도 공부만 했어요 그러면. 저도 공부만. 아 뭐야? 그리고 꿈이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정치인이었던 적이 잠깐 있었더라고요. 잠깐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막연하게 내 꿈은 정치인, 저 멀리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대통령이라는 네, 내 꿈은 대통령 이렇게 했던 거지. 그 나이 때 뭐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뭐.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않아서 부당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치인 할 거야 이런 정도. 그 정도. 저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약간 이 정도였지. 그때 사회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저랑 좀 많이 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맞물렸던 게 학생 인권조례 들어올 때가 딱 맞물렸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때요? 되게 옛날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같이 다녔을 건데. 중학교 때요? 학교 다닐 때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학생 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조례가 있었어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고 그런 했던 시기였어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 맞아요. 나 공부학번이에요. 맞아요. 공부학번이라는 게 대학교 공부학번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되게 옛날. 저랑 동갑이세요? 동갑 학교 일찍 갔어요. 학교 일찍 가셨다고요? 네, 일찍 갔어요. 2월생이라 일찍 갔어요. 놀라실 그렇다니까 이 학생 인권조례가 진짜 동갑이에요. 응. 난 너무 옛날이라. 저는 그거 못 들어봤어요. 학생 인권조례요? 네, 그런 거 진짜 못 그게 들어봤어요. 약간 뭐 이제 염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아, 그런 거. 네. 그런 이야기들은 부발을 들었어요. 자유화시키고 맞아, 그런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게 있었어요. 이제 교복 뭐 바지도 입어도 되고. 네네 맞아. 네, 이제 여아구 같은 경우에는 치마만 있었는데 왜 우린 바지 못 입냐. 근데 사실 바지 덥고 불편해서 안 입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고3 때 이제 너나 먹어 미친소 찾았었죠. 너나 먹어 미친소라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광우병. 네, 광우병으로 그때 막 명박산성 쌓고 난리던이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기숙사학교 다녔어요. 그러다가 광우병 때 고등학생이셨어요? 네. 저도 고3이었어요. 저 군대도 갔다 왔었는데. 아 뭐야? 고1인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지? 뭐야? 고1인가 그랬는데 엄마가 가자고 하셔가지고 2008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 그때 아니에요. 저는 그- 2012년도 2012년? 네.
2012년 때는 제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아, 그때 가서 이제 시위하러 갔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어떤 집회, 시위 이런 데 참여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가긴 했지만 어머니가 가자고 하시니까 그냥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 잘못된 거네 해서 따라갔던 거지. 제 자유의지를 강요해서. 그렇죠. 저도 그 너나모 위치가 사람들이랑 모이니까 얘기하니까 왠지 이게 정의로워 보여서 그랬던 거지. 뭐 미국산 소고기를 이러이러 유해해서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됐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당시에 소년 노예차는 정말 어려운 그런 유신헌법에 분개하고 유인물을 만들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라는 생각?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럼 뭔가 우리 세대들은 어떤 장벽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까요? 장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즐길 거리가 많아진 또 세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좀 이렇게 성찰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약간 많이 뺏어가는 그런 환경 아닌가요? 게임도 많고, 컴퓨터 게임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노회찬 대표님과 같은 세대 분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화를 다 이룩한 이런 과실을 우리는 또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또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씀하다시피 즐길거리, 용거리. 제 중고등학교 때 무슨 이슈가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2002 월드컵 있었고요. 아 그죠. 네, 밀레니엄 이제 2000년으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뀔 때. 저 그때 무서워서 집에 전기 제품 다 끄고 잤어요. 그 에러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고민했었어요. 저 되게 무서워가지고 저는 코 다 뽑고 잤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전자제품이 인식을 못한다고 수천년을 고장이 난대요. 1900년으로 바뀐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 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루머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피시통에서. 무서워서 다 뽑고 잤는데. 세상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깜짝 놀랐네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막 군인이 꿈이었고 그래갖고 정말 사회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참 젊으실 때부터 소년기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놀거리가 많잖아요. 그 놀거리가 많은데 당시에는 놀거리가 많이 없어서 청계천에서 책 사다 보는 거 이런 게 놀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서적들을 접하게 되고 그런 서적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가설은 어떨까? 이런 가정은 어떨까 싶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시대 정신이라고 저 생각해요. 여기 왜냐면 이게 예전에 노동운동하다가 징역 2년 6개월 살 때 대법원장이 왜 데모하냐고 물어봤을 때 얘기했던 게 우리 나이가 가장 뜨거웠던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게 된 거였다.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시대 정신이네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시대 하는 구성원으로서 시대 정신이 가장 컸다. 그때만큼은 자유, 유신헌법에 대항하는 민중의 자유, 그리고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년 노회찬은 공부는 안 했대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대요. 이런 거에만 맹목적으로 가서. 근데 반면에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공부, 어느 정도의 성과 이런 걸 내기를 압박받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회를 본다든가 이런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닐까?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 시대에 사는 개인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이랑 맞물려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사람이. 그렇죠.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행동을 직접 액션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님이 이렇게 존경받는 게 아닐까. 이 시대 사는 사람이라고 다 그러는 게 아니었잖아요. 맞죠. 공부만 할 사람은 또 공부를 했어요. 그 반면에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자기 목소리 굉장히 잘 내더라고요. 뭐가요?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은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또 잘 내요. 예를 들면 그냥 할 말은 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촛불 집회 때도 청소년들 되게 주도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게 저도 그 시대가 그분들이 있었던 시대가 이명박근혜 시대에 청소년 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되게 많이 내는 걸 봤었어요. 뭔가 억압되고 뭔가 검열당하고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좀 일어난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본 것 같아요. 허각받았어. 청소년기.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도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네. 이렇게 생명갱년을 했는 것도 부모님의 영향이죠. 부모님 영향을 통해 가지고 되게 감수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수성이 이렇게 약자나 이런 거에 대한 걸로 또 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타인과 대중에 대한 네. 어떤 공감 능력 네. 이런 것들은 아버님은 뿌듯하셨겠죠? 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아니 답답하셨을까요? 당연히 뿌듯하셨을 거라고. 서울 보내놨는데 딱 저는 뿌듯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행적을 봤을 때. 뿌듯하지만 자기 아들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 공존했을 거예요. 대다수 80년대 부모님의 마음. 네. 꼭 네가 해야겠니? 노무현 대통령 모친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왜 네가 앞에 나서냐. 모난돌이 정맞는다. 네, 그런 얘기를 꼭 하셨잖아요. 모든 시대, 그 시대의 부모님의 마음은 같았을 거예요. 뿌듯했지만 걱정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뿌듯보다는 왠지 그냥 이 감성을 이해해보자면 제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셔도. 열정 있는 일을 찾았다는. 아, 우리 아들이 그래도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직접 저렇게 몸으로 나서는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살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한편으로. 17, 18때 이렇게 주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죠, 사람이? 대단합니다.